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블럭씨 벌써 네. 올해 마지막 달이 왔어요. 그렇죠. 시간이 정말 빠르고 네. 혹시 12월에 특별한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12월 중순까지는 이제 하던 일들을 계속 하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12월 중순이 넘어가면 다들 쉬잖아요. 조로의 기회입니다. 밀린 일을 해야 해요. 네, 그냥 뭐 네. 일하겠다는 얘기네요. 제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던 대로 111. 네. 역시 뭐 물어보나 마나 한 대답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저도 좀 살아볼수록 네. 뭔가 연말이라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평소에 하던 일 성실하게 하면서 중간중간 보고 싶었던 사람들 조금씩 만나는 그 정도 연말이 제일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네. 깨달음을 얻으신 분처럼 갑자기 이렇게. 오늘 오프닝부터 현자 멘트 네. 날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뒤에도 현자 같은 모습 보여주실지 그래요?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평소처럼 저희 한번 격주신부 알아볼게요. 김유나 블럭의 K-pop K-pop 메이트. 메이트. 스테이션 Z K-pop 메이트 12월 3일 일요일 첫 곡으로 빅스의 엠네이시아 듣고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주변에 이제 또 김장도 하고 뭔가 네. 겨울나기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나님도 혹시 겨울나기 준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 집 김장 어제 했습니다. 네, 따끈따끈하게 네. 어제 했고요. 오랜만에 저희 친척분들 좀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십시일반 도와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뭐 크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수십 포기는 담으니까 보통 네 하다 보면 손이 좀 필요하고 네. 저는 또 이제 불효녀로서 조용히 근처 카페에 나가서 네. 일을 하고 왔다. 네. 자리를 이렇게 스리슬쩍 피해서 네. 하지만 이제 갓 담근 김치라든지 그렇죠. 수육이라든지 이런 건 또 드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용돈 싹 넣어드리는. 그러면 뭐 약간 불효녀에서 효녀로 이제 점프업 같은 느낌인 거죠. 네. 블럭 씨는 어떠셨어요? 김장은 하시나요? 아니요, 해도 진짜 조금만, 정말 딱 먹을 만큼만 하고. 요즘엔 이런 집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저희 집은 좀 어머니가 김치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요. 쟁여놔야 되는 네, 분들. 그래야 마음이 편하신 그래서 분들. 저희 어머니 벌써 11월, 12월 요 한 2주 사이에 뭐 꼬들빼기, 뭐 그다음에 그 총각무로 담는 그 무김치, 네네. 그리고 지금 배추김치, 김장김치 뭐 이런 걸 다 하고 계셔가지고 뭐 괜찮나 저 연세에 저렇게 김치를 계속 담가서 저희가 정말 불효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치가 맛있어요. 그럼요. 또 이렇게 한국인은 김치 없이 또 못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지금 침을 삼켜버렸는데. 그럼요. 저희 우리 캐둥이 분들도 맛있는 김치와 또 겨울나기 준비하시면서 12월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치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저희처럼 저희는 또 없으면 못 사는 게 하나 있죠. 바로 K-팝입니다. 네,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연아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지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특집이나 저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샵 891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격주 K-팝 시작하죠.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일주일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죠. 저희가 짜장라면은 못해드려도 그만큼 맛있는 노래들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격주 K-pop. 이게 시간이 또 바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 지금 BGM도 또 최신곡으로 싹 틀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신명나게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격주 K-pop 오늘도 저희가 2주 동안 발매된 작품들 가운데
귀를 좀 빼앗겼던 그런 앨범 또 노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늘 하던 대로 앨범부터 격주 앨범을 뽑아봐야 될 텐데 우선 첫 곡이 벌써 나갔잖아요. 그렇죠. 엠네시아가 나갔죠. 오늘따라 발음이 추워서. 네, 엄마. 아이와. 네, 엠네시아가 네.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인데요. 네, 가장 좋았던 앨범 저는 빅스의 5번째 미니 앨범 컨티넘으로 가져왔습니다. 전 엠네시아 하면 엠넷이 악이긴 하지만 그 라디오헤드 생각이 많이 나서. 이렇게 그 케이팝 둥이 분들은 네. K둥이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가? 네. 그래요? 그럼요. 라디오헤드 정도도 모르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빅스 앨범을 가져왔고요. 이 네네. 컨티넘이라는 게 연속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하게 나눠도 각각의 그 요소가 결국 전체로서 그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뭐예요? 오늘 왜 이렇게 연속체라는 학구적인 그 이제 개념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빅스에게 참 맞는 거겠죠. 그래서 스케줄로 참여하지 못한 N 우리 차하견님 그렇지, 있긴 하견 씨. 하지만 요새 또 가장 핫한 드라마에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이 불참이 또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팬들로서는 사실 굉장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죠. 하지만 또 지금 너무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고민이 너무 많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저도 인터뷰를 봤는데 네. 멤버들이 굉장히 좀 따뜻하게 그 NC 차하견 씨를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네네네. 저희는 이제 계속 함께 할 거지만 너무 안타깝게 이번엔 하지 못했다. 서로 이제 응원하고 있다. 막 네. 이런 이야기들을 또 계속 어필을 해주더라고요. 되게 그쵸. 훈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거의 인생 드라마급으로 좋은 그러니까요. 작품이기 때문에. 네. 아하. 그래서 아무튼 세 분이 이제 컴백을 했는데 조금 뭐 허전하고 아쉬울 수도 그럴 수밖에는 있겠습니다만. 없지만. 근데 또 괜히 이제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그러니까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세 분만으로도 이 빅스만이 드러낼 수 있는 아우라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 존재감이 뚜렷하고 이 케이팝에 과몰입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 세 사람이 내는 그 존재감이라든지 특히나 이 다크한 팝, 이 그쵸. 강렬한 느낌 이런 것들은 정말 빅스만이 할 수 있다. 빅스가 최고다. 그래서 새삼 그 빅스가 해왔던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었잖아요. 뭐 좀비 형태도 그럼요. 있었고 네, 이제 뭐 약간 그 AI 같은 네네네, 그런 느낌을 것도 있었고 담았던 것도 뭐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네. 동원경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했는데, 그게 네네. 사실은 빅스에게 있어서는 제일 좀 대표적인 네네. 스타일이잖아요. 네. 좀 뭐랄까 엑소틱한 네. 동양적인 느낌의 네. 어떤 네. 어프로치 그런 게 너무 있었는데, 잘하는 팀이죠. 네, 이번에는 네. 굉장히 세련된 다크팝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강렬한 타이틀곡도 좋은데 이어지는 케미컬도 타이틀곡 감이거든요. 특히나 이 엠네시아 좋았던 분들은 케미컬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다크한 팝을 지나서 뭐 뒤에 라일락이라든지 If You Come Tonight이나 이런 곡들 들어보면은 이 여유가 정말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 분이잖아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이 세 분이 다 드러나요. 네. 특히나 보컬에서. 그래서 정말 보아라. 이것이 K-팝 선배님이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얘기해주고 싶네요. 진짜 네. 작년 올해 이렇게 데뷔 10주년을 훌쩍 넘긴 우리 K-팝 선배님들이 보여준 활약이 네. 후배들에게도 되게 좋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K-팝을 좀 오래 지켜봐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네. 이렇게 꾸준히 자기 색 유지하면서 활동해주는 팀이 있다는 게 늘 좀 좋아요. 그럼요. 네, 그냥 뭐 저희 집 김장김치는 아니지만 그냥 뭔가 이렇게 마음 한 구석이 이렇게 든든하게 네, 뭔가 좀 더 이 그 씬을 좀 지켜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또 그런 중요한 지점에 이런 또 고연차라고 네. 해야 되나요? 선배님 그룹들이 있어서 저도 아주 뿌듯하게 들은 앨범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그냥 장수한다, 뭐 오래 활동했다 이거 자체만으로 의미를 그냥 가지고 말고가 아니라 이렇게 오래 함으로써 또 좋은 선례가 맞아요.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그룹의 변화가 곧 K-팝의 역사의 일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K-팝의 역사라는 게 되게 그냥 단절되고
어느 한 시기가 있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블럭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독보적인 분위기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 그럼요. 한두 달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1, 2년 뭐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생기는 것도 아니라서 그럼요. 사실 빅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다크 판타지류의 선두주자였던 그쵸, 인물이라고 그쵸.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뭐 컨셉돌 같은 별명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이제 그런 역사를 좀 예전처럼 많이 자주 보여주진 못하더라도 각자 활동 열심히 하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원조의 맛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유나님이 네. 뽑으신 앨범 얘기해볼 차례인데요. 좋습니다. 지금 마침 다크 판타지라는 얘기가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또 그런 어떤 컨셉돌의 방향성을 제대로 이어갔던 게 이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요. 요즘은 또 이 네. 팀이 이제 놀이동산과 또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네, 또 맞습니다.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요즘은 참 케이팝 바빠요. 뭐 팝업도 해야 되고. 아니, 그 표정은 뭐예요? 아니 진짜 너무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실무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럼요. 옛날엔 그냥 앨범 하나 내고 뭐 뮤직비디오 찍고 뭐 음악방송 나가고 이게 끝인데 지금은 뭐 그 자체 제작 콘텐츠나 뭐 너튜브 콘텐츠들도 너무 많고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콜라보레이션으로 나가는 뭐 행사, 팝업, 뭐 굿즈, 뭐 그다음에 그런 그 여러 이벤트들. 네, 진짜 뭐, 너무너무 네. 많잖아요. 제가 뭐 일일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쵸. 많아서 네. 그냥 실무자들의 고충이 갑자기 느껴지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실무자 입장에서도 재밌기도 해요. 재미는 있을 그러니까 것 같긴 해요. 이런 기획 그쵸. 구현한다는 것. 맞아요. 그 구현한 것을 직접 봤을 때 네. 거기서 오는 또 맞죠. 기쁨이 있거든요. 빅스도 옛날에 예를 들면 그런 뱀파이어 컨셉 같은 거 했을 때 네네네. 놀이동산에서 그 막 공포의 집 같은 것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음. 뭐 이렇게 빅스로 꾸며놓고 해본다든지 이렇게 했어도 너무 재미있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진짜 시대도 많이 변했고 할 일도 많아졌다. 네, 그만큼 또 K-팝이라는 요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이 문화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또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도 글쎄 볼수 말이에요. 있겠죠. 진짜 아주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바뀌었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슨 그래서 팀에 누구냐면 엔하이픈의 오렌지 블러드라는 앨범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2주에 앨범으로 꼽긴 했는데 사실 약간 물음표와 느낌표가 반반인 앨범이긴 해요. 그래요? 그래서 느낌표는 좋은 앨범이에요. 좋은 곡들이 담긴 앨범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뭔가 토를 달 생각이 전혀 없고 다만 이제 물음표라는 점은 이 앨범을 통해서 엔하이픈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전의 자신들의 컨셉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아주 밝고 경쾌한 타이틀곡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수록곡에는 그런 곡들이 왕왕 있었지만 그리고 이 팀이 또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플레이리스트 친화적인 음악, 뭐 그리고 그런 SNS 숏폼에서 잘 된 음악의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폴라로이드 러브 같은 걸 가지고 있던 팀이라 사실 그런 어떤 요소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타이틀곡은 그래도 항상 진짜 컨셉돌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냥 깔아주고 계시군요. 바로 요 곡이잖아요. 약간 좀 디스코, 펑크풍의 댄스곡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 안에서는 이거 기존에 원래 2트랙을 가지고 있던 팀인데 한 트랙이 없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컨셉이 굉장히 강렬했던 부분이 어떤 얘기인지 아시려나? 그래서 오히려 그 첫 곡인 모털 같은 곡을 들으면 이게 엔하이픈이지. 그럼요. 그거는 이제 또 제가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요거는 뒤에서 좀 길게 얘기하고 이게 엔하이픈이지 했다가 타이틀곡 좋아요. 너무 좋은데 기존에 이제 저도 좀 뭐 글도 쓰기도 했었고 나름대로 정을 붙이고 있던 이 컨셉추얼한 부분이 싹 빠지니까 그게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냥 그런 부분들까지 이 어떤 방향의 일부로 좀 읽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물음표가 최종적으로 느낌표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팀도 이제는 약간 그 한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벌써 막 3년, 4년 꾸준히 밀어왔던 그 컨셉트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제 뭐 어떤 음악적으로나 혹은 활동 반경적으로
뭐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좀 더 뭐 대중을 많이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룹이 좀 더 활발하게 활약을 하려면 그렇게 다변화되어야 하는 건 있지만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앨범 안에 들어있는 수록곡들의 퀄리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앨범 수록곡 가운데 또 이제 제가 아까 폴라로이드 러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상큼달콤한 팝 언제나 한 곡씩 들어있는데 그 라인에서 오렌지 플라워 같은 곡을 넣고 가사에는 뭐 소명, 구원 이런 단어를 넣는 뭐 자신들의 좀 또 이제 뭐 뿌리를 잇지 않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도 이제 납득이 된 부분에서 2주의 앨범으로 한번 꼽아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시도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또 그래 또 깔아주시네. 모아서 좋죠.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게 또 네. 엔하이픈인 것 같고요. 엔하이픈은 또 확실히 아까도 뭐 놀이동산 얘기했지만 이 앨범 외적으로도 계속 뭔가를 표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걸 캐치프레이즈로도 상당히 많이 내보여서 이제 그러니까요. 뭐 K-팝 로드맵 뭐 이런 거 그 앨범 소개글에도 써 있고 넥스트 네.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네. 단어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네. 곡도 왜 아예 소셜 미디어 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하이브에서 많이 쓰는 또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변화의 진짜 초창기 시작점을 찍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렇게 바뀌었다면 저는 진짜 이걸 그냥 단번에 시도가 아니라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팀이 또 어떻게 보면 Bite Me라고 하는 지난 타이틀곡 같은 그 브릿지도 있었다 보니까 네. 이제 완전히 넘어왔고 지금부터는 한번 이렇게 달려보겠다는 선언 같은 앨범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올게요. 유나님이 최고의 앨범으로 뽑았던 앨범의 수록곡이죠. 엔하이픈의 멀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이 곡을 꼽은 이유 살짝 얘기하고 들어가도 되나요? 네. 이 멀어가 네. 앨범 안에서 그나마 제가 그 예전에 좋아했었던 그 다크 판타지 상당히 그 설정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네. 냄새가 좀 남아있는 곡이라 마지막 미련의 끈을 요걸로 털어버리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K-팝 메이트는 참 사신 방송이다. 네. 맞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러면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엔하이픈의 멀어. 네, 엔하이픈의 멀어 듣고 왔습니다. 이 느낌 있거든요. 나만 좋아하나? 어쨌든 거의 뭐 입가가 네. 귀에 걸려 계시네요. 아니. 네. 좋아요. 네, 이제 앨범 추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가장 좋았던 네. 타이틀곡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한 곡씩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부터 해볼까요? 네, 하시죠. 네, 저는 우선 저희가 이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네.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칭찬을 했던 그렇죠. 가수의 곡을 가지고 와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타이틀곡이나 활동곡 중에 사실 리믹스 그렇게 자주 선곡하는 편은 아닌데, 네네. 이건 좀 소녀의 마음에 불을 붙였다. 소녀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 저 옛날 그 소녀였던. 네. 사실관계는 똑바로 해야 되니까. 네. 아니 네. 이거 듣는 분들도 다 알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곡이냐면 속상하네, 우선은 전곡 네.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3D 리믹스인데요. 그 캐동이 분들 중에 생각보다 절대 다수 분들이 엔싱크 그리고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1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소녀였던 적이 있다 없다도 모른다. 저 뭐 여자가 있겠죠. 소녀였던 적이 있냐? 뭐 그렇게까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솔로 앨범을 내고 했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맞아.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K-팝을 많이 즐기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아마 네. 정국 씨 팬 중에서도 아마 저희가 그때 골든 앨범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뭐 크레이크 데이빗이니 저스틴 팀벌레이크니 그게 누구야? 그렇죠. 이해를 맞아요. 이제 약간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 정국 씨 앨범이 국내외에서 얘기되면서 계속 소환된 이름들이 있고 그럼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아마 전혀 몰랐던 분들도 그때 음악을 좀 찾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죠. 아마 들어보셨다면 저희가 그때 했던 얘기들이 뭔지 너무 이해하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는 가수가 직접 떠먹여준다. 가 바로 네. 이 곡. 시대의 응답이죠. 그러니까요. 그
정국이 명확하게 레퍼런스로 삼았고 어떻게 보면은 롤모델로 삼았던 네. 그런 존재가 이제 화답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이 3D라는 곡이 완성이 됐는데 저도 진짜 그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이 3D 말고 또 이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Standing Next to You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또 어셔가 함께 이제 리믹스를 해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와 함께 호응하면서 앨범과 정국 씨의 활동이 완성되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감사합니다. 그 정국이 뭐 인정받은 케이스이기도 하고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네. 이제는 어셔나 저스틴 팀버레이크 정도 되는 약간 올드한 스타들이 정국에게 이렇게 업혀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정국은 그 정도의 클래스가 되었다. 근데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이 음악사에 있어서는 늘 그 계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쵸. 새로운 뮤지션들과 그 과거의 뮤지션들이 호응할 때 그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게 진짜 멋진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팝이나 뭐 이제 음악계 역사를 따라 볼 때 그런 순간들이 되게 인상적으로 남을 때가 많은데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뭐 장기하 씨나 산울림 뭐 이렇게 만났던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국경도 넘어서고 그쵸. 네, 시대도 좀 넘어서서 뭔가 정국과 저스틴 팀벌레이크나 어셔 같은 이 한 시대의 아이콘이 만난다는 게 저로서는 진짜 너무 재미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리스너분들에게는 그냥 옛날 가수들 정국이랑 같이 뭐 이렇게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쵸. 저는 이제 좀 오래 봐왔고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제가 생각했었던 미국 음악 시장의 어떤 예전의 무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너무 신기반기합니다 정말.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어셔는 아직 어쨌든 춤을 잘 추니까 저는 그렇죠. 사실은 비주얼도 좀 같이 나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생각, 그런 이제 욕심이 좀 같이 들었죠. 무대에도 진짜 서는 모습 같은 것도 보고 싶고. 여전히 춤을 잘 추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 어쩔 수 없는 게 노래 듣다 보면 이제 저스틴 팀벌레이크 나오는 부분에 뭐 정 앤 JT Wanna Main Now 막 이러면서 나오는 그 파트가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막 그런 거 나올 때 또 이제 아니 뭐 국 드셨어요? 네. 또 오랜만에 뭐 탕 이런 거 드셨는지 오랜만에 국밥 사운드 네.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단전에서 소리가 나오죠. 근데 그 약간 좀 끌어오르는 그 느낌이 이거 뭐 알잖아요. 되게 정말 저에게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호소하는 눈빛 공감해달라는 몸짓 너는 알잖아. 너는 알아줘야지. 아기 개둥이들은 몰라도 이런 느낌으로 너는 알아줘야지 이런 느낌. 호소하고 계신데 와 진짜 차갑다. 이런 곡이 나왔다라고 소개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한번 노래 골라봤습니다. 그럼 뭐 제 차례도 있으니까요. 찬물이 그냥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특이한 곡을 가져왔는데 찬미나의 비스킷 이란 곡을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 재밌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찬미나라는 아티스트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게 된 계기는 2017년에 제가 도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찬미나의 라이브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찬미나가 사실은 미나짱을 이제 바꿔서 그죠? 뒤집어서 찬미나가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찬미나라고 들었을 때 성이 약간 찬에 가까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근데 네, 성은 이제 일본 성을 쓰고 근데 오토모나이 미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성을 쓰는데 어쨌든 고등학생 때 이미 랩으로 이제 일본을 평정했고 지난해 9월부터 한국 활동을 조금씩 시작했어요. 그래서 랩도 되게 잘하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인데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활동을 했고 그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게 강하고 센 컨셉부터 좀 발라드 넘버까지 다양하게 소화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찬미나라는 이제 음악가 자체가 그 2010년대 정도에 케이팝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빅뱅한테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이름을 듣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막 크게 거부감 느끼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비스킷이라는 곡이 한국에서 발매하는 세 번째 싱글인데 한국어 가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요런 느낌의 팝 음악도 있구나 라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되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골라온 이 좋았던 타이틀곡 두 곡 다, 진짜 이제 그 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지는구나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두 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시장 네. 변화도 많이 그러니까요. 생겼다. 이제는 일본에서 활동해도 네.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어하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시장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캐둥이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저희 때만 해도 네. 보아가 일본에서 네.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은 마치 국위선양. 그러니까요. 그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딴 것 이상으로. 9시 뉴스에 나온다니까요. 그럼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니까요. 시대가 이만큼 바뀌었네요. 이거 진짜 따라가 봄직한 재미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 결과물들이 좋아서. 그러니까 네, 더 일단 마음이 음악이 좋습니다. 좋지 않으면 또 소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뿌듯한 두 곡을 한번 이어서 청해보겠습니다. 찬미나의 비스킷 그리고 정국과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함께한 3D 리믹스입니다. 찬미나의 비스킷 이어서 정국,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3D 리믹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방금 발음 뭐예요? 왜요? 왜 이렇게 좋아요? 기분 탓이겠죠? One more time? 네. 괜찮아요? 다시 하라 그러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뭔지 아시죠? 아니 너무 그래서 3D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리지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격주 K-팝 함께하고 있고요. 신보들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네. 이제 K-팝 덕후들의 재미 중에 재미죠. 저와 유나님이 꼽은 가장 좋았던 수록곡 네. 얘기할 차례인데요. 네네. 누구부터 먼저 여기는 우리 얘기 나왔던 곡이니까 블럭 그렇죠. 씨부터 한번 가봅시다. 네. 엔하이픈의 모타를 가져왔는데요. 요것도 어떻게 또 픽하셨대요? 그 단군 이래 아하. 생각보다 많은 음악가들이 나레이션에 도전해왔습니다. 그쵸. 조용필 선생님부터 REF에 이어서 솔리드 이준 이런. 그럼요. 네. 쭉 해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 또 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다. 네네네. 역사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과몰입을 유발하는 뛰어난 연기력의 나레이션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 첫 곡, 심지어 앨범 첫 곡이잖아요. 곡이죠. 그러니까 딱 등장했을 때 이미 이 곡을 듣는 내 주변의 공기나 네. 분위기가 바뀌어요. 알죠. 또 네. 거머리 피켜주시네, 피디님. 네. 네. 개인적으로는 정말 거의 킬리만자로를 표범 이후로 최고의 나레이션이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또 한국어로 나오고 일본어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래서 특징이죠. 근데 그 과정들이 되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음. 물론 이제 녹음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몰입했을까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만. 네, 엔하이픈은 그것을 데뷔 때부터 해왔다. 그럼요. 인트로 곡마다 해왔다. 네. 근데 장인이죠. 그 곡들 중에서도 저는 모탈이 가장 잘 만들어진 곡이라 맞아, 좀 생각하고요. 약간 깊이가 깊고 길이도 좀 긴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최근엔 엔하이픈이 이렇게 앨범 발표할 때 스토리 필름도 같이 네네네. 대규모로 그렇죠.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거기에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이제 이어서 앨범으로 딱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곡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이렇게 인트로들이. 살짝 들으실 수 있지만 네. 이 후렴이 이 좋은 역할을 하면서 음. 그 나레이션의 몰입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몽환적인 그 인트로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 네. 요거 한 3분 30초 정도로 들으니까 되게 이렇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간감도 뛰어나지만 그거를 활용하는 방식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아하. 이 엔하이픈의 테마를 정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이런 곡을 또 여기 아니면 또 언제 어디서 틀어볼 수 있을까? 맞아요. 저희 가면은 그냥 뭐 타이틀곡만 들어야 되니까 네. 보통은 쉽지가 않은데. 네, 네. 진짜로 그 다른 거 다 떼고 들어도 되게 근사한 곡입니다. 맞아요. 좀 독특한 구성의 곡이고. 제가 엔하이픈 얘기했던 예전의 것들 다 뒤져보시면 여러분 저희는 증거가 다 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그렇죠. 수가 없는데 네. 제가 항상 엔하이픈 인트로를 너무 좋아했어요. 음. 데뷔 때부터. 왜냐면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금은 많이 옅어진 그 되게 극단적인 어떤 사운드 실험이나 혹은 정서의 실험 같은 걸 할 수 있는 게 인트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앨범에서 좀 과격하고 앨범의 테마 가운데서 또 타이틀을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순 없으니까 좀 뭐랄까 그 열정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인트로에 되게 힘을 많이 줬었는데 그걸 완곡으로 듣는 이제 좀 제일 긴 길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부분이
되게 저에게도 좀 만족스러운 맞아요. 트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제가 뭐 타이틀이 많이 아쉬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뭐 그거는 또 그거의 방향성이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너무 좋아 인트로. K-팝이 유독 그 인트로에 네. 또 몇 팀들이 인트로에 맞아요. 굉장히 큰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네.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거 요즘은 좀 무색해지긴 했는데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앨범 단위로 만들었다의 맞아요. 증거잖아요. 네, 그리고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렇죠. 도입부 딱 듣고 그다음 타이틀곡 딱 들으면은 그러니까요. 네, 넘어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 모털 오늘은 완곡으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도 가장 좋았던 수록곡 소개를 해야 할 텐데 네. 저는 태연 씨 노래를 가지고 와봤어요. 5번째 미니 앨범입니다. 2X의 수록곡 악몽을 가지고 왔는데 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불만스러운 사람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네. 사실 태연 씨 앨범 전반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태연 씨 앨범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얘기하기도 했던 네네. 최근에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고 있는 앨범 단위 결과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완성이 되어 있고 네네. 뭘 줘도 잘합니다. 그 어떤 능력치의 스탯에 있어서는 더 이상 저는 말할 가치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앨범 단위로 담아내는 데 있어서는 약간 곡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혹은 컨셉트를 조금 더 명확하게 담아낼 수 있는 방향성 같은 것들이 좀 흐릿하게 보이는 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앨범을 쭉 들으면 그치. 뭐, 예를 들면, 이게 태민이지, 이게 태연이지, 이게 레드벨벳이지, 같은 인상은 확실한데, 하나하나 트랙 바이 트랙으로 뜯어서 보자면, 약간 특별한 매력을 짚어내기가 어려운 곡들이 좀 전에 비해서 많다. 타이틀곡도 좀 그런 의미에서 약하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 근데 태연 앨범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2X도라는 이제 앨범명도 그렇고 맞아요. 뭐 커버도 그렇고 조금 무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앨범 듣다 보니까 조금 라이트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저도 어떤 그 포인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연의 지금까지의 디스코그래피 중에 가장 그냥 가볍고 좀 쉽게 즐길 수 있는 앨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것도 그것대로의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곡을 가져오기도 했고 이제 앨범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앨범은 태연표 이지 리스닝 같아요. 최근에 K-팝에서 워낙에 이지 리스닝들을 자신들 식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그게 개성 있게 풀려져서 플러스 요인이긴 하다. 편안한 음악을 태연풍으로 풀기는 했다. 하지만 이게 타이틀곡에서 수록곡까지 다 너무 일관적으로 편안함에만 포인트를 잡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작과 너무 대비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지. 전작이 또 힘이 IMBU가 엄청나지 뭐 않습니까? 파워가 그냥 그랬었죠. 보통 이제 IMBU가 어떻게 보면 정점이었다 생각하고 이 태연이라는 음악가가 이 정규 앨범 단위의 작품을 이렇게나 잘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태연은 정말 뭔가 K-팝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이제 정말 음악가 뭐 그 정도로 이제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K-팝 뭐 이런 프레임에 가두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약간 이번 앨범이 조금 이렇게 훨씬 더 가볍게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태연으로서는 시도 같은 앨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연이라는 보컬리스트가 사실 그냥 정말 너무 노래를 잘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앨범을 듣고 있으면 그 보컬력에서 느껴지는 희열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즐겁게 들을 수 있었고 그 부분이 가장 강조된 곡이 이 악몽, 나이트메어라고 생각해서 오늘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시면 진짜 심플하거든요. 거의 뭐 어쿠스틱 기타로 루프 하나 만들어 놓고 루프 스테이션 돌려놓은 수준으로 정말 아주 심플하게 진행이 되는 곡이고 그 위에 약간 태연의 목소리 그 특유의 냉한 기운이 있습니다. 좀 으스스한 느낌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스멀스멀 몸에 기어 오르는 것처럼 정말 싹 퍼져드는 느낌이 진짜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보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곡 안에서도 바리에이션을 주는 부분이 뭐 곡으로 갑자기 웅장해진다거나 이렇기보다도 태연의 목소리 중간에 살짝 뭐 리버브를 살짝 넣는다거나 네네네. 네, 그리고 후렴구에서 신서사이저를 절대 목소리에 넘어서지 않아요. 뒤에 이렇게 안개처럼 그 드라이 아이스처럼 싹 펼쳐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완전히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트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앨범에 대해서 아쉽다고 얘기한 사람치고는 이 곡에 대해 몰입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이 곡은 네. 진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오히려 네. 약간 전반적으로 태연풍 이지 리스닝이면 조금 더 이런 색깔, 그러니까 좀 더 그 스멀스멀한 색깔을 좀 더 살려서 네네. 이색적으로 좀 방향을 탁 잡아봤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트랙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뭐 누군가는 또 따뜻한 태연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또 되게 서늘한 태연을 좋아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앨범 만들다 보면 그런 그럼요. 고민을 너무 어려워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특히나 없을 것 이렇게 같아요. 태연님처럼 다 잘하는 분들이라면 그쵸.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쉽다고 제가. 네. 그러면은 네. 유나님께서 뽑은 최고의 수록곡 태연의 악몽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언제나 K-pop 메이트 격주 K-pop 네.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이 K-pop이라는 게 네. 쉴 새 없이 변화한다. 저희 오늘도 그거 진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뭔가 좀 아쉽다, 불만 이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애정이 있고. 아쉽다고 하지만 네. 그 누구보다 좋아하셨다. 그럼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약간 이런 말 써도 되나 좀 츤데레처럼 뭔가 방송한 네. 것 같아가지고 다 이렇게 애정에 기반한 네. 아쉬움이 좀 있지만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끝곡으로는 제가 뽑은 최근 2주간의 신보 중 가장 좋았던 수록곡입니다. 엔하이픈의 모털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